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GS 연기 2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 바로 또 수강을 시작하신 분들을 보니까 기분이 좀 낯설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이제 전년도 수강생들 시험 치르고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또 이게 새로운 분들 보니까 뭐랄까요, 이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바로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카페 가시면서 뭐 올해 시험이 어땠다 이런 얘기 보시면서 되게 촉각을 좀 세우시고 있을 것 같은데, 작년의 시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읽으실 때 뭐 작년 수험이 뭐 어땠다, 시험 문제가 어땠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은 GS 연기의 그 OT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뭐 교재라든지, 그다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들 설명을 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식사를 잘 하고 오셨을 텐데 엄청 졸리실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OT 때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계신데 끝나고 10분 뒤에 쉬는 시간에 대부분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때 제가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죠. 식사 시간을 조절을 잘하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원래 저녁 강의를 주로 안 했었는데 저녁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요, 작년까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연기 때는 주로 보면은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밖에서 오시다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는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아침은 그래서 힘들다 그러시고, 그다음 점심에 강의를 했더니만 오시긴 편한데 갈 때 지옥철이다, 그래서 힘들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저녁에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여기 뭐 독서실 잡으신다 하면은 점심 때도 좀 쾌적하게 오시고 갈 때도 좀 쾌적하게 가니까 그게 좋다 해서 일단 GS 연기는 저녁에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오전, 오후, 저녁 중에 언제가 좋은지는 다시 한번 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가 계속 고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연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스케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셨을 때 3시간 내내 집중해서 강의 수강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려하시면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OT를 진행해 보면은 영순환의 목표라고 돼 있죠. 자, 영순환은 어떤 것들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노무사 시험 제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뭐 학자급으로 거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외국 논문도 분석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도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근데 이제는 학자가 아니라 전문가다. 이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떤 친구분께서 임금 못 받았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상담자로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몇 조에 의해서 어딜 가서 청구하면 된다, 동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죠.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내릴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돼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올해 시험도 보시면 사례형으로 나왔어요.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제시를 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근로기준법, 노조법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보세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어디까지 갔을 때 커지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을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는 게 연기 1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2, 3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속적인 과정을 다 배우셔야 되는데, 이걸 충분히 연기 1기 때 숙성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2, 3기 때 해결 능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이 아니라 암기를 하게 돼요. 제일 힘든 게 뭐냐, 10개 찍어주세요. 그것만 외워서 가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런 상황이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구나, 여기까지를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가시면은 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법적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건 법적 지식이란 거죠. 그래서 솔루션이다 라고 해서 잘못된 시그널이 그냥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10개 외워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외워서는 실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법적 지식이 얼마나 충분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력 테스트를 솔직히 하는 거예요.
법조문도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법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 법에 대한 판단,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나가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때 그때 우리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은 지식이 풍부하구나. 그럼 이제 지식은 됐어. 그 지식을 제대로 이해해서 해결하고 있어?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와 사례 문제 해결하는 해결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암기가 요즘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학 과목은 암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암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답안지 갔을 때 술술 써내야 된단 말이죠. 속도를 빨리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어디서 나오냐? 암기가 잘 된 사람들은 빨리 써져요. 근데 암기가 안 됐다? 속도가 엄청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알 것 같은데 하면서 속도가 되게 드문드문 나고 정확한 용어가 안 나오고 하면은 이거 보니까 아직 전문가 되긴 글렀구나.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가시면은 법적 지식 풍부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가시면은 법적 지식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일단 이해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암기를 바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바로 암기를 하시려면 그냥 통째 외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끝도 없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연기의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또 문장 능력이 있잖아요. 법학과처럼 글쓰기, 판사처럼 글쓰기 이런 능력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다독을 하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시면서 이 문장 구조라든지 법학적인 글쓰기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좀 체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이해의 목표를 둬라. 근데 이 이해는 암기를 나가기 위한 이해다. 그리고 많이 읽으셔가지고 문장 자체의 구성 같은 것들을 좀 친숙하게 만들자. 이렇게 목표를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환에 가실 때 목표가 어떤 상황이라도 지식을 떠올릴 수 있는 암기가 모두 갖춰져야 된다. 연기 때는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추고 그 이해가 결과적으로 일기까지 갔을 때는 암기로 가시면은 이제 법학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채우면 된다? 이제 풀이하는 해결 방법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연기 일기 때 이 암기를 확실히 잡으셔야 되니까 이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긴 기간 동안 했던 주제를 또 하지 않잖아요. 늘 새로운 주제예요. 늘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오버버닝 해가셔가지고 되게 오버페이스로 하루 막 불태우고 다음날 결석한다. 그러면은 공부해야 될 게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끝냈다. 그럼 복습 충실히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강의 듣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목표를 말씀드렸고 강의 교재는 실전노동법인데 아직 출판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뭐 시험이 바로 이렇게 임박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개정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개정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편의성을 좀 높이려고 예전에는 원래 제가 교재 안에 밑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밑줄을 넣고 하나하나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하고 좀 더 가독성을 높이려고 이제 출판사에 요구를 했는데 이 작업이 다 갈아엎고 새롭게 해야 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는 원래 2문자도 뒤에 가서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기부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밑줄도 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다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언제라고 지금 제가 딱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요거는 제가 출판사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프린트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게 지저분하게 그냥 막 쓰세요. 쓰시고 나중에 책 오시면은 그때 와가지고 이제 옮겨서 필기할 거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필기할 게 있다면은 그때 가서 책에다가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교재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뭐 주제 선정 분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로 바로 가볼게요. 내용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일단 주제는 어떻게 선정돼 있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만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한 100가지 주제 됩니다. 근데 100가지 주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만 넣어놨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이니까 이 주제만큼은 다 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량은 일단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도 있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이 부분을 읽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뒤에 있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풍부한 설명을 좀 읽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제가 밑줄 그어드리고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써서 쓰셔야 되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좀 내용이 기본서처럼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버릴 거 없이 한번 여러분들이 쭉 다 읽어보시면은 다 실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외워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히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기출문제. 지금 연기에 또 오시는 분들이 빨리 합격하고 싶다 보니까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당장 써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번 쳐보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은 실력을 갖춘 다음에 쳤을 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외우시거든요. 열심히 외운 상태에서 오늘 치고 그냥 내일 다 까먹어버려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언제 하냐면 GS2기. GS2기는 우리 수험 스케줄로 따지자면 내년도 4월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쪽지 시험만 볼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연기 때는 정말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고 오늘 공부했으니까 내일 실력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은 6개월, 7개월 다듬어도 그래도 잘 안 써져요. 여기 보니까 좀 이제 2차 공부 좀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외운다고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어제 외웠고 어제 설명 들었는데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다시 써보면은 또 까먹습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좌절을 반복하면서 계속 주입을 하고 까먹고 다시 주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늘어나는 겁니다. 실력은 이제는 좀 그 명성이 좀 태아 있는데 고승덕 변호사님 아시죠? 그분이 고시상관왕이거든요. 그분이 그 막 학창 시절에 재학 중에 사시, 행시, 외시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구절 중에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저도 그때 여러분처럼 수험생일 때 공부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뭘 했냐면은 조교를 했거든요. 조교를 하면서 제가 먼저 자료를 받잖아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해설지도 다 봤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쓰는데 꼴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남들보다 1시간 전에 컨닝페이퍼를 보고 시험 치는데 근데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쓴다 하더라도 이랬던 것 같은데 하고 써보면 제가 쓰는 문장은 완전히 동떨어진 문장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을 했죠. 해도 안 되는 건가? 근데 그때 이제 그 변호사님의 구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콩나물 시루 얘기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가 뭔지 모르시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콩나물 키울 때 보면 콩을 넣고 물을 계속 뿌리면은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다 보면은 콩에서 이제 나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뭐냐? 여러분들의 학습. 쏟아부어도 콩나물 시루에는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계속 여러분들 실력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내용을 쏟아붓지만은 그 내용들은 다 빠져나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실력은 어떻게 된다? 콩의 이 씨앗에서 점점점 조금씩 이제 줄기가 생기는데 그게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괜찮구나. 아직까지 내가 충분히 쏟아붓지 못했구나. 이 느낌을 가지고 좀 더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조급했던 거죠. 어제 받고 방금 봤으면 써줘야 되는데 왜 안 써줘? 남들은 잘 쓰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러면서 저를 되게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쏟아붓고 계속 안 된다 하더라도 쏟아붓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기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한 2주 지나고 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연기 중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계속 투자해야 된다. 몇 번이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교재로 목차 트리노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드린 자료 중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네, 목차가 있고 뒤에 키워드 뚫려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목차 트리노트인데 요것도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오늘 진도 나갔잖아요. 진도 나갔던 주제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크게 목차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법학에서는 목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목차가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줄거리이고 영화로 치자면은 2시간짜리 영화를 15분으로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런 요약분이 목차예요. 이 목차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썼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차 하나가 아예 날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카페 가시면은 뭐 플로우 뭐 복습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카페 별로 안 하시는구나. 되게 좋은 자세입니다.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안 보고 하면 제일 좋은데 이런 거 있거든요. 카페 가면 뭐 이런 거 스터디합니다 하는 거 있어요. 뭐 이런 복습 같이 하시죠. 뭐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 목차 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 전체 내용이 처음 로마자는 뭐였고 두 번째는 뭐였고 세 번째는 뭐였고 이렇게 크게 어떻게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쓰는 거를 우리가 원래는 저희 때 공부할 때는 목차 쓰기 스터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왠지 아재 같은 거예요. 플로우 복습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우 복습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하고 제가 딱 자료를 구해보니까 목차 쓰기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 쓰지 하는데 요즘 세대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자료예요. 그냥 책만 보고 있으면은 안에 있는 줄글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 읽으실 때 특징이 뭐냐면은 목차를 다 제껴요. 그냥 안에만 읽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목차를 보시면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일단은 공부하는 진행하는 동안은 이렇게 낱장으로 드릴 거예요. 이걸 연습해 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 스프링처리 해가지고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연습하시고 채워놓고 다시 크게 보고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 빠지지 않고 계속 흐름을 익혀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복습하실 때 꼭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읽어본 다음에는 이 내용을 키워드를 채워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는 제가 내용 제한을 하지 않아요. 길게 쓰고 싶으면 길게 쓰고 짧게 쓰려면 그냥 단어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길게 쓰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저라면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내용 전체 중에 핵심 단어는 뭐였다. 그렇게만 써놓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단어 딱 보시고 여러분이 쓰셨던 단어 보시고 전체 내용이 뭐였지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으면 그런 복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보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무에서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라는 게 이 교재에 하나하나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고 숲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목차를 보자. 그 다음 숲을 보면서 다시 나무를 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자는 취지가 이 자료다. 꼭 구성해 보시고 한번 내용 떠올려 보는 연습해라. 그러다가 내용이 안 떠오른다. 책을 보시면 되죠. 책을 보시면서 이 내용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복 확인하면서 연습하시면 좀 더 빨리 숙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이거 맨 마지막에 학습이 부족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건 분명히 키워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쓰긴 했으나 키워드를 뽑아내긴 했으나 내가 제대로 숙지를 못했구나. 한 번 더 읽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시다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파악하고 못 파악하는지 모르고 읽으시면 같은 데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고 한 줄만 읽고 난 다음에 안다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드린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은 강의 진행을 보시면요. 자, 강의 계획서 써놨습니다. 오늘은 6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내일부터는 이렇게 6시에 오시면 됩니다. 6시 오셔가지고 30분 동안은 오늘 배웠던 수업에 대해서 복습 퀴즈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복습 퀴즈의 문제는 개념 키워드 목차라고 돼 있죠. 개념은 여기 교재 보시면 뭐 의의 돼 있는 거 있어요. 그 의의에 대한 것들을 외워서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 이런 목차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쓰시는 그런 약간 짧은 그런 주관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차는 말 그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목차를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고 원래는 목차에 대한 시험도 바로 안 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GS 1기부터는 세세한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판례도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판례 내용 문장 쓰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목차를 알려니까 너무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차를 좀 땡겨 쓰고 의의는 개념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끝까지 갖고 갈 거예요. 요거는 술술 써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못 쓰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자라는 취지로서 갑니다. 이 의의를 한번 안 외우시면은 되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설명해봐. 의 써봐.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의잖아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 제도의 개념이 뭐다 딱 나와줘야 되잖아요. 바로 술술 쓰는 사람과 여기서 중원부원하면서 안 써지는 사람이 이 답안지의 정확도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복습 퀴즈를 치고 나면 이제 강의를 이때 진행을 합니다.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자 10시에는 무조건 마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제 스스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오후에 했더니만 저도 모르게 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밤 강의를 하면은 저도 차가 끊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시에 끝내겠다. 이 각오로 저도 지금 저녁에 임하고 있어요. 다음 가시면은 자 전체 주제 뭐 관련 사례 강의 리뷰 이렇게 세 가지로 강의를 구성한다 했는데 요거는 수강해 보시면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이렇게 스텝 밟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목표 2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금기법 끝날 때 한번 치고 기말고사로서 노조법 끝날 때 한번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고 요거는 진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보니까 자고 싶다, 빨리 쉬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보면서 한번 쉬고 또 설명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또 설명하다 보면 강의가 좀 밀려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은 2회였는데 1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발 2회를 쳐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는 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예, 집단적인 행동을 벌써부터 하시는데, 우리 노조법에 보면 파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제어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벌써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분위기를, 이 실강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강은 그냥 저 개인에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실강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군가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신뢰감이 떨어지죠. 아, 이 강의 아닌가? 이런 생각 막 든단 말이에요. 이 강의에서 갑자기 누가 하면 기절을 빡 하고 쓰러지면은 되게 졸린가 보다 이런 느낌이 팍 전파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개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잘 되면은 진짜 다 잘 돼요. 합격생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안 될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복습 퀴즈도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점수가 누군가의 시기 질투를 부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뛰어난 점수를 보고 다른 사람도 자극받아서 또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학습 방법은 연기 일기는 무조건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이것도 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죠. 딴 거 예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강의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한다. 그리고 복습은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자마자 바로 본다. 집에 가서 12시에 자야 되는데 그러면은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복습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집에 가서 난 2시, 3시까지 하겠다. 그럼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끝나고 바로 복습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쉬신 다음에 아침에 와서 또 복습할 때는, 자, 복습을 적어도 한 번 읽고 온다는 건 복습이 아닙니다. 자, 속독과 정독을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4회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해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수정합니다. 속독, 그 다음에 정독. 속독이 왜 중요하냐? 일단 다음 내용이 뭔지 알고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하나하나 장면을 볼 수도 있지만은 빠르게 스토리를 본 다음에 다시 꼼꼼하게 장면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법학 공부할 때는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죠. 기둥을 세운다. 건물을 먼저 외형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속을 구성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효율이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독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이 걸린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빨리 읽고 나가는 거예요. 빨리 읽고 지나가요. 그다음 정독은요, 이제 꼼꼼하게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지? 이 말은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시고 모르겠다면 그냥 물음표를 치고 물어보세요. 이 문장은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문장이나 한 의미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지 마라. 그러면 시간만 낭비되고 이해도 제대로 안 될 뿐 아니라 잘못된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독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 또 속독, 정독으로 반복을 해서 읽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속독, 정독, 정독, 속독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속독, 정독, 속독, 정독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빠르게 전체, 한 번은 천천히 읽기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는 것도 말씀드렸고, 자, GS 영순환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한번 다 보여드렸고, 요거는 강의 계획서에도 있죠. 이해가 중요하고 이해는
암기를 전제로 한 이해다. 암기를 버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수험서로 할 거고 의목차 쟁점 이해 복습 문제를 칠 거고, 이 문제는 내일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가시면은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학 지식은 연기일기. 연기일기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복습만 쭉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언제부터 실력 티가 나냐? 2기 때부터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암기하고 이해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2기를 따라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2기부터 나고 된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 다음 질문은 뭐 카페에 벌써 가입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음에서 박원철 노동법 치면은 카페가 나와요. 근데 가입할 때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받고 이렇게 가입을 잘 안 시켜주는 이유는 하도 스팸이 많아가지고 뭘 계속 팔더라고요. 수험생들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가입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자료를 뿌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한테 안 뿌리려고 이렇게 벽을 좀 만들어 놨고, 자, 이메일은 요즘 잘 안 쓰시긴 하던데 그래도 뭐 긴 문장으로 질문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질문용 휴대폰 요거 있죠. 이거는 전화는 안 됩니다. 휴대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휴대폰은 던져놨다가 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아서 답변 줘야 되겠다 할 때 제가 한 번씩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읽고 한 일주일 동안 답이 없다. 그러면 까먹은 거예요. 일주일 너무 길었나요? 3일 하죠. 웬만하면은 한 이틀 내에는 제가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문자나 뭐 카톡 아무거나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질문만 받는 휴대폰이고, 자, 그다음에 오픈 카톡방. 요즘 또 오카방을 만들어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4 박원철 노동법 지금 이미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릴 거, 그다음 뭐 공지할 거 이런 것들 있으면 여기다가도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입해놓고 그다음에 질문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받고요. 이걸 좀 띄워놓을까요? 자,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 드린 것 중에 요거 있나요? 요거 양면으로 인쇄된 거? 이렇게 생긴 거? 예, 이걸로 OT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올해 기출 문제하고 제 모의고사 유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자랑까지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써주면 제가 자랑해야죠. 근데 이 자랑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절 믿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연기만 믿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저도 지금 나와 있는 뭐 1탄이 뭐 다른 강사 뭐 다 훌륭하죠. 근데 보면 노동법 강사는 누굴 들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보면 카페에서 이 강사 들었다가 망했어요 이런 사람들 못 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말하기 참 부끄럽긴 한데 노동법은 거의 이제 요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하면은 거의 검증됐다 보시면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도 검증됐습니다. 만약 망했으면 올해 제가 강 가르쳐 드렸고 제가 뭐 출제 안 했고 해서 망했다 그러면 지금쯤 카페에 박원철 들었더니만 망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노동법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없죠. 그 얘기가 뭐냐? 노동법은 누굴 들었어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저도 만만치 않게 저도 잘했다라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되게 부끄러워 죽겠네. 근데 아무도 안 써주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 1교시 1-1문 보이시죠? 이걸 다 읽고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줄 꺼진 거 보이시죠? 자, 줄 꺼진 거 보시면 A회사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실시하면서 앞서서 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에서 업무 적합도, 근무 태도, 연령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노동조합이 연령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A회사는 노동조합의 의견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연령을 제외하는 대신에 회사 공헌도 새로운 기준 추가했고, 그 결과 A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뭐 업무 적합성, 근무 태도, 임금, 회사 공헌도 구성되었고, A회사는 위평가 항목들에서 상대적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 이거 좀 지나갈게요. 오타가 있네요. 업무 상재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근로자, 상당한 기간 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될 사정이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60명을 최종 해고했다. 이런 사정이 나왔어요. 해고, 정리해고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해고라는 사정이에요. 근로자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문 설문 보세요. 설문 보시면 A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해고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옆으로 가세요. 제 유죄로 봅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직급에서 임금 많은 연령이 많은 직원과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 근무 성적 불량한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하되 연령 많고 재직기간 장기간이라도 근무 성적이 상위자는 해고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까지 제가 읽었고 밑에 물음 보십시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못해서 해고는 무효라고 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돼 있죠. 네, 해고 기준에 대해서 냈죠.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판례가 똑같아요. 좀 더 사정이 맞냐 정냐의 차이는 있지만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번 기출문제였던 판례를 보시면은 언제 냈냐? GS3기 6회 유제 2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출제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요번에 1교시 1-2문입니다. 자, 요거는 물음 2에 있는 거 볼게요. 물음 2 돼 있는 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징계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그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소명 기회 줬느냐,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자, 옆에 넘어가세요. 제 유제 보시면 GS3기 이외의 문제 보시면 이것도 문 2 보세요. 문 2. 징계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이 한 명이 참여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일 5일 전에 받아서 징계 절차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다. 자,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서명기의 부여에 대해서 문제를 냈죠. 네, 물론 또 숫자는 달라요. 하지만 여기에 또 쓰이는 판례가 두 개 똑같아요. 네, 소명기의 징계위원회 구성 똑같이 냈죠. 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 1교시 2문 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똑같이 냈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보통신사업 나오고 두 번째 줄에 98.1% 나오죠. 옆으로 넘어가 보세요. 옆으로 넘어가니까 정보통신사업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98.1% 보이죠? 그냥 똑같이 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 치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 이거는 정말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배경의 판례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아예 모의고사에서 냈고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음에 2교시 1-1문 갑니다. 자, 2교시 문제에서는 요거는 네 번째 줄에 파업 들어갔다는 얘기 보이시죠? 다음 줄에 직장 폐쇄 보이시죠?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다음에 설명드릴 거니까. 그 다음 내려가시면은 상급단체 비금속 노동조합 연맹에 단체 교섭권 위임했다. 그리고 단체 교섭 거부했다. 이런 내용들 보이시죠? 옆으로 넘어가세요. 제 유제 4번 보시면 2020년 2월 23일경부터 파업 들어갔고 다음 줄 정당한 직장 폐쇄했고 또 감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권 위임받을 의뢰명 보이시죠? 그리고 밑으로 쭉 가니까 교섭 거부 보이시죠? 예, 쟁행했고 직장 폐쇄했고 교섭권 위임했고 근데 교섭 안 받아주고 내용 똑같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관계가 살짝 다르지만은 안에 있는 법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거 다음 페이지 가시고 이거는 오타가 또 있네요. 1교시 1-2문이 아니라 2교시 1-2문입니다. 자, 지금 9페이지 오셨죠? 자, 9페이지에 사실관계 또 보시면 규약 제10조로 보니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단체 교섭 개시 전에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교섭안 마련하고 단체 교섭 과정에 조합원 총 1을 계속 수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다음 줄 가시면 줄 꺼진 겁니다.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단체 교섭 과정에서 총의도 수렴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 노동조합원들한테 얘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밑에 물음 가시니까 규약 제10조 위반한 갑의 단체백 체결은 조합원에 대한 불법 행위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돼 있죠. 옆으로 넘어가세요. 옆으로 넘어가면 제 유제 규약 제21조는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거쳐서 위원장이 체결한다 돼 있는데 다음 줄 규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단체백을 체결했다. 똑같죠? 총회 안 하고 단체백 찍었고 다음 줄 가시니까 조합원들은 규약 위반하고 단체백 체결한 위원장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막 강요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해설지 보면 똑같아요. 안에 들어간 판례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줄 꺼진 거 보시면 3, 6, 9, 12 각각 300% 상여금 지급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밑에 가시면 회사는 조합원에게 3, 6, 9, 12 각각 100% 상여금 지급한다 해서 300에서 100%로 낮췄어요.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잘해주던 단체백을 낮추는 거 가능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옆에 넘어가 보세요. 자, 사회 유제 1번 문제 보시면 A회사 대표이사는 구조조정을 위한 대신에 단체배약 연간 700% 지급하던 상여금을 300%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단체배약 체결했다. 700에서 300으로 낮췄다. 이것도 뭐 숫자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도 해설지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 정도면은 뭐 유사도에서 치면 한 80% 유사하고 적중한 것도 있고 뭐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시나요? 납득해 주세요. 예, 거의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첫날부터 이제 카톡들이 막 날라왔었어요. 감사합니다. 거의 연습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수강생들이 수주부인 많아서 카페를 잘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카페들을 다 탈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게 유제도 GS 3기 때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푸는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문제를 다 연습하고 가면은 시험장 가셨을 때 거의 새로운 건 없다. 만약 새로운 게 있다라면은 이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푸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다 풀고 연습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실히만 따라오면은 여러분들도 시험장 갔을 때 새로운 문제는 없을 거다. 충분히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자랑 같아가지고 원래 안 했는데 올해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올해 잘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잘하는데 오늘 보여서 증거를 말로만 하기보다는 증거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